보름 만에 수능 점수 15점 올리기. 수능이 이제 대략 보름 정도 남았는데, 수능은 그 시험의 특성상 보름 동안 무언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보름 남은 이 시점에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 그러면 점수를 올리는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시간 관리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핵심인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을 해줄게요. 자, 사실 이걸 판정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긴 한데, 문제를 읽으면 딱 읽자마자 이건 내가 풀 수 있어, 이건 내가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계산이 복잡하네, 이건 내가 못 풀겠다, 이 판단이 서야 돼요. 이 판단이 쓰지 않으면 어려워요. 근데 어느 정도 수학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판단이 쓰게 되지. 자,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냥 풀어요. 뭐 별로 문제 될 거 없고. 근데 이 풀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이게 굉장히 유혹이 강한 문제야. 나 잡아봐라. 문제가 막 유혹하거든. 나 잡아봐라 하고 유혹해요. 근데 그 유혹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 풀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표시를 해놓고 건너뛰어요. 그리고 못 푸는 문제 역시 표시를 해놓고 건너뛰어요. 물론 뭐 이왕이면 다른 표시를 해줘야겠지. 뭐 표시는 어떤 표시든지 상관은 없고, 못 푸는 문제를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풀이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냥 건너뛰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른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겠다라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건너뛰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쫙 끝까지 다 푸는 거예요. 끝까지 다 풀고 그렇게 해서 30번 문제까지 다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풀어요. 풀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좀 시간 투자해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못 푸는 문제를 푸는 건데, 이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여기까지 푸는데 대략 50분 걸려요. 그리고 여기까지 푸는데 대략 30분 걸리고, 그리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거는 틀려도 미련이 안 남아요. 왜냐면 이거는 틀리면 미련이 남지만 이건 틀려도 미련이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못 푸는 걸 어떻게 해. 넘어가야지.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지금 당장 OMR 카드를 낼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OMR 카드 색칠 다 하고 뭐 그런 준비를 다 해놓고, 지금 당장 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남은 시간 동안 이 문제를 풀면 돼요. 그리고 이 3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풀었던 문제 중에 좀 찝찝한 거, 이거 답이 맞나? 내가 계산이 틀렸나? 이거 내가 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찝찝한 거는 꼭 확인해줘요. 그걸 안 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마음 편하게 풀면 한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수능을 한 1등급 정도 맞는 애들은 여기에 50분 쓰고 여기에 50분 써요. 그런 식으로 하는 애들도 있고, 실력이 조금 향상되면 여기가 40분 되든지 여기가 30분 되든지 그런 식으로 시간 관리가 되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시간을 직접 재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0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10문제 풀고 시간 얼마나 걸렸는지 재보고, 1번부터 20번까지 풀었을 때 1번부터 20번까지 풀었을 때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재보고, 30번까지 풀었을 때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재보고, 그리고 2단계까지 들어갔을 때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재보고, 3단계 들어갔을 때 시간 얼마나 들어가는지 재보고, 이렇게 시간을 재봐야 실제 내가 수능 시험 볼 때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계획을 잡을 수 있어요. 또 비유로 말하면 이런 건데, 내가 수영 선수야. 내가 400m 자유형 수영 선수야. 그러면 당연히 내가 400m 자유형 하는데 몇 초 걸리는지, 몇 분 몇 초 걸리는지 당연히 내가 외우고 있지 않을까? 내가 400m 자유형 수영 선수인데 내 기록을 외우고 있지 않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본다면 이 시간을 당연히 자기가 외우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근데 대부분 외우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시간 관리할 때 계획을 짜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남은 보름 동안은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놓고, 이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놓으면
한 10점에서 15점 정도는 올라가요. 왜냐면 시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특히 여기 이 유혹이 강한 두 번째 문제에서 여기서 내가 이 문제 한번 풀어봐야지 해가지고 여기서 한 5분 10분 뺏겨버리면 나중에 30분까지 다 읽지도 못하고 답을 제출하는 경우가 생겨요. 시간이 다 돼서. 그러고서 나 나중에 그러지, 맞다, 내가 저 문제 풀 수 있었는데 문제도 못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하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이다. 그래서 시간 관리만 잘해도 보름 동안 이 시간 관리 연습하는 것만 잘해도 점수는 15점이 올라간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두고, 이제 번외로 두 가지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사실 이 주제로 얘기해 줄 것도 막 엄청 길어요. 뭐 20분, 30분 떠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못 맞추는 문제를 맞추려고 엄청 노력해. 당연히 못 맞추는 문제도 맞추긴 해야 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시험 보기 직전에 내가 어떤 특정한 문제를 푸는 걸 연습했다 치자. 그러면 시험 보는 날, 그 다음 날, 시험 보는 날 그 문제가 어떻게 풀지 떠올라요? 안 떠올라. 지금 수능 보름 남은 이 시점에서 내가 못 푸는 문제 그거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래서 수능 시험 보는 날 그거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내가 못 푸는 문제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해야 하냐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건 이게 마인드의 마음가짐. 내가 어려운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봐야지, 이게 아니고, 물론 뭐 평소에 뭐 92점, 95점 맞는 사람이 나 100점이 목표야 이런 사람이라면 29번 30번 문제 열심히 풀어보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 되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80점 넘고 싶어 이런 사람이라면 그냥 29번 30번 문제 풀지 마요. 29번 문제 30번 문제 풀지 말고 거기에 시간 뺏기지 말고 그걸 제외한 다른 문제를 내가 다 풀면 돼. 그럼 80점 충분히 나오지. 그러니까 핵심은 못 푸는 문제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아는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러려면 내가 아는 문제, 틀리지 않는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진짜 알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내가 진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아는 건지 어떻게 확인하냐. 책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보면 그래 내가 안 해 뭐 이렇게 생각 들겠지. 수열의 극한 내가 안 해 이런 생각 들겠지. 로그의 성질, 지수의 성질 내가 안 해 이런 생각 들겠지. 근데 어떻게 확인해야 하냐면 백지에 써봐요. 백지. 내가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시키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 14개 적어봐라. 내가 정말 많이 시켜. 이거 아마 이 동영상 보는 사람 중에 이거 14개 적을 수 있는 사람이 나는 거의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 그러냐면 과학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조차도 이거 적으라면 못 적으니까. 지수법칙 뭐 책에 따라 다르지만 난 지수법칙 8개라고 하는데 지수법칙 8개 적어봐라. 못 적어요. 자, 로그의 성질. 로그의 성질도 뭐 책마다 다 다르지만 난 8개라고 하는데 로그의 성질 8개 적어봐라. 못 적어요. 그리고 삼가함수 정의, 삼가함수 정의, 뭐 수학 원 수준의 삼가함수 정의 적어봐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적어봐라. 못 적을 거예요. 자, 못 적는 거 나왔지? 그럼 그거 다시 공부해야 돼요. 못 적는 거 나오면 그거 다시 공부해야 돼요. 자, 원의 방정식. 아니, 왜 원의 방정식입니까? 원의 방정식은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닌데 라고 말하겠지만, 아니, 당연히 구구단은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구구단을 알아야 수능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2차 방정식 수능 시험 범위 아니지만 2차 방정식을 알아야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원의 방정식 수능 시험 범위 아니지만 원의 방정식을 알아야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 관련된 지식, 원의 방정식에 관련된 지식, 뭐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라는 둥, 이런 원의 방정식에 관련된 지식, 그리고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라는 둥, 그리고 뭐
이런 여러 뭐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거라도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야 너 원의 방정식 알아? 그러면 안다고 대답하는데 실제로 저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주제를 주어졌지만 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적을 줄 알면 아는 거고 적을 줄 모르면 안다고 착각했던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그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짜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이렇게 적어봐야 하고 남은 보름 동안 이걸 연습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건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수능 시험 문제 풀 때 즉시 나와야 하니까 이거는 꾸준히 연습해야 돼요.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내가 모르는 문제 한 문제라도 더 풀기 위해서 뭐 수능 고난도 유형 문제 풀고 그런 데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 여기에 시간 투자를 하는 게 남은 시간 동안 훨씬 성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고, 자, 이 동영상을 보는 수능이 대략 보름 남은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행운이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요.